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정말 이 심장이 두근거릴 사람은 아마 김문수 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가리는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면 이거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단일화를 위한 그 발판으로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천하용인, 결국 친 이준석계로 불려왔고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 당대표 있던 당시에 최고위원을 또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준석과의 어떤 그 단일화의 가능성, 그 매개체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지명이 됐는데 사실상 무슨 정권을 가진 그런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단지 선거 운동 기간에 얼굴 마담용으로 지금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 국면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매우 미약하다. 어떤 실권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국민의힘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용당하고 또 버림당할 거라는 트라우마가 또 작동을 할 겁니다. 네네. 지난 대선 때도 뭐 토사구팽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본인은 양두구용 얘기도 했고요. 아마 토사구팽의 심리가 발동을 해서 아마 선뜻 합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남은 경우에서는 이제 단독 완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단독 완주를 했을 때는 이번에는 보수판 심상정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 쪽에서 과거 심상정 의원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했던 그 역할을 그대로 할 건데 당시 정의당은 그래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정당 이름으로도 정의당이 굉장히 오래 써왔고 또 정의당의 행보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는 이 개혁신당이라는 곳은 어떤 가치 중심으로 모인 거라기보다는 이낙연 대표랑도 뭉쳤다가 깨지고 뭐 안에 있던 천하용인들도 이제 다 흩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열을 가속화하는 개념에서의 신당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 만든 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당 이름에 신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를 표방한다기보다는 양쪽이 다 싫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해볼게, 우리를 믿어줘 라는 이런 전략이라서 저는 보수의 심상정이라는 표현도 좀 매우 아깝다. 저는 제가 정의당에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좀 죄송한 표현이라서 그러나 결국 지금 보수 쪽에서 포지션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보수판 심상정 후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결국 그 완주를 하게 되면 보수판 심상정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텐데 심상정 그 전 대표의 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민주진영에서 큰 이제 문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완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에게 크나큰 어떤 문매를 맞을 가능성, 앞으로 좀 차기를 노려보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수에서는 이제 소위 말 파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거의 이제 전령 관계가 될 거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거는 마지막 층이 이제 중도무당층이거든요. 근데 중도무당층 내지는 정치 저간여 대상으로 이제 아마 마케팅을 많이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나이는 젊은데 정치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짧게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신상품을 좋아하는 심리 때문에라도 표를 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안철수 현상처럼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또 신상품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를 오래 해오면서 나이는 젊지만 굉장히 노회했다. 라는 이런 평가 속에서 비호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 1등에다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도에서도 구매 욕구가 매우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이준석 후보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보수와는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이제 중도에 대한 소구력마저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는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저는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내가 현재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면 이준석이 갑자기 포기하고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김문수 지지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재명 찍겠다라고 가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의 정책 성향은 젊어서 좋다. 그다음에 20대 남성 중심이다. 그리고 보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이제 위치에서 보면 아니 이기지도 못할 때 들어가면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우리 신규 변호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준석이 들어간다고 해서 김문수는 표를 확실히 더 많이 얻느냐 그러면 거기서도 나눠봐야 될 게 첫 번째 자 이준석 표가 그쪽에 가지 않으면 이재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걸 쳐다본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떤 느낌이냐
이거 단일화했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야, 더 열심히 해서 표를 가져가야지라고 해서 득표율 문제를 떠나서 저는 득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실익이라는 것이 첫 번째 명분도 약하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물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문수 쪽에서 오히려 단일화하자 또는 단일화가 좋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문수의 경쟁력을 훨씬 더 떨어뜨리는 요소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은 잘 활용하다 단일화하라. 예. 계속 단일화하라고 부추기면 김문수가 이길 만한 정도가 되어야 이준석이 와도 될까 말까인데, 와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에 김문수 경쟁력 없는 것을 이준석 단일화를 통해서 가자고 하면 오히려 전술적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가라라고 오히려 부추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가 아까 이제 한길 리서치에서 했던 것도 저는 뭐 한 그거보다는 더 높다. 한 적어도 한 6% 정도 차이는 더 벌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보수가 표집을 반영을 예. 하면 그런데 그 아쉽다고 한 그것도 지금 49.5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이후 가면 갈수록 이 뭡니까 아직 표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줄죠. 예. 그러면 이재명 이 후보의 지지율은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이 다 50을 상회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둘을 합쳐도 안 되는 그 단일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준석 지금 뭐 후보 같은 경우는 젊긴 해도 이미 검증이 끝난 그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단일화에 의한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미 근수가 다 재져 있어서 몇 표가 올지 사실은 그 이준석 지금 아까 5.7% 이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되게 뭐 한 5%에서 7% 사이로 보는데 이 표가 결국은 여기저기 찢어서 나뉘어지면 결국은 그렇게 실익이 없을 거고 실익이 없다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실익이 없으면 주는 쪽에서도 실익이 없는 거죠. 이준석 후보에게도 아무 그 득이 될 게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거의 이렇게 제로에 가깝다.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호감도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냈죠. 그건 이제 지역구의 특수성과 내지는 그 상대 후보가 공영훈 후보와 그 한정민 후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정치 초년생들과 붙으면서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이겨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대선에 투영을 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최고 권력자 한 명을 뽑는 선거고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 통합이거든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 동의하는 가치일 텐데 그 비호감이 1등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가장 정치를 파트너로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누적이 돼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퍼지다 보니까 이제 비호감 1등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비호감이라는 것을 이준석 후보는 매우 간단하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그냥 어떠한 뭐 지역구 선거 내지는 어떤 당의 대표 요 정도에 머무를 때는 뭐 비호감이 많아도 언론에서 많이 불러주니까 충분히 본인의 정치를 팬덤을 통해 가지고 극복이 가능한데 이런 전국 단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비호감 1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거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준석 후보의 개인기로는 극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미 왔고 그게 아까 저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을 이번 대선에서 그 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저는 그런 정치적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좀 알겠습니다. 운이 있으려고 했으면 네. 아마 한덕수가 후보가 됐으면 그래도 좀 반사이익을 봤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이 완전히 분열을 해버렸을 거니까 실제로 분당까지 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어쨌든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서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좀 좁아졌죠. 여기서 단일화 논의의 기본 출발은 보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준석 너 해도 안 되니까 김문수 쪽으로 붙어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이거든요. 예. 받을 수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가 이길 수 있느냐 그 조건도 안 돼.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이미 엇떨어진 상황에서 한덕수보다는 김문수가 좀 더 낫겠지만 보수 쪽에서 보면 오히려 이준석 쪽에서는 한덕수가 안 되고 김문수가 되면서 본인의 입지가 이제 좁아진 상황이 여론조사 상으로 계속 반영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예를 들면
김문수가 양보해서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혹시라도 0.00001이라도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 맞죠? 예. 그러면 결국 이준석의 양보냐 아니냐라는 걸로 딱 정해져 있다면 본인이 양보를 하든 하지 않든 결과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저는 여론조사를 제가 정말 이렇게 제안을 최근에 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대표한테. 하우스 이펙트가 생기지 않고 혹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스픽스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우리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고 여론조사 회사 이름을 AAA사로 그냥 해놓고 네. 정말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만 하우스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여론의 추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론조사 회사 이름을 아예 대중이 모르는 회사가 등록이 돼 있다면 그 회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걸 실제 이제 스펙스에서 시도를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민심과 체감하는 것과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좀 믿기 어렵다라고 이제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지만 어쨌든 저는 표 차이는 많이 날 것이고 오히려 이 추세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28일, 29일이지 않습니까? 목금이 이제 저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전투표장에 몰릴 것이다. 역대급 사전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기세를 6월 3일이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저 28일, 29일 맞습니까? 제가 지금 29일, 30일입니다. 29일, 30일 사전투표장에 저도 갈 것이고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다 사전투표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지금부터 대대적으로 벌이면 그걸 보고 나면 아마 기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마 엄청난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김문수는 이번에 사전투표 하자고 합니까? 하지 말자고 합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까지 황교안을 비롯해서 자 선거 부정을 주장했던 쪽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사전투표 할 건지 말 건지도 지금 민주당이 빨리 물어야 한다. 그렇죠. 자,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그럼 김문수 후보 이번에 사전투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 결국은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사전투표가 실제로 본투표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가서 심판과 응징의 이런 열기를 유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표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걸 대선 공약으로 다루는 대선 후보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것 같은데 참 기이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 어떤 여론의 그러니까 민심의 그 뜻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자 스픽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응원을 또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후원도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참 비호감도 1위, 고작 5%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